너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시험 공부만 열심히 시키다가 갑자기 대학에 가버려가지고 그런 수업을 시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미처 이렇게 정리해보거나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오늘은 우리 아이의 언어력을 가로막는 엄마의 3가지 말에 대해서 복습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의 삶을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입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준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키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 수행평가라든지 시험 앞두고 초조해 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득하니 아이들을 바라볼 때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옆집 엄마,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를 계속해서 저는 주시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특히나 이 동양권 국가에서는 굉장히 점수나 입시 아주 협소한 공부를 입시에 한정짓는 점수에 한정짓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물론 이거는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류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사고도 발전하고 교육 문화도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IB 교육 이혜정 교수님도 이곳저곳에 나오셔서 많이 강의를 하시는데요. 그런 어떤 그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 문화들이 앞으로 점점점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책에서 저 역시도 보게 되었고요. 그 교육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목표가 사실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자신만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개개인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성장 문화, 평생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요. 사실은 조금 그런 어떤 초조한 마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 제가 마음을 좀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IB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세계 곳곳의 유럽이나 선진국의 교육 문화가 점수보다는 이제는 경험이나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이렇게 협소한 어떤 입시 교육의 이게 패러다임 안에 아이들을 이렇게 가두려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인 거거든요. 이제 점수만을 바라보는 어떤 교육과 사실은 아이의 경험과 과정을 중시해서 아이의 어떤 언어적인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이제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참 이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책을 이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교육의 흐름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언어력을 키워주려면 좋은 말을 써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부모가 그것을 가정에서 더 돌봐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좋은 이야기들은 제가 책에서 썼으니까요. 오늘은 엄마가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 3가지에 대해서만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느 세월에입니다.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라는 말을 아마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으셨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든지 어떤 과목이든지 아이에게 조금 잘 가르쳐 보고 싶은데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또 역사 하면은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도대체 어떤 얘기부터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영어는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콘텐츠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의 기능적인 것을 좀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지금 폭넓은 콘텐츠 속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수많은 어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지만 이거 하나 가르친다고 해서 이 영어를 어느 세월에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수업과 별도로 평소에 영어 환경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세월에 만약에
이거 조그만 거 이렇게 교재 하나 딱 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영어가 성큼성큼 이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콘텐츠 영어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폭넓은 전체를 먼저는 어떤 숲을 내다보는 그런 교육을 저는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콘텐츠 영어 관련해서도 엄마표 영어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만 이제 부모님들이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 어느 세월에가요, 하나 둘 쌓이고 쌓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서브젝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뭐 넌픽션에 대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신다든지 할 때 잠깐 뭐 한두 개 정도의 어휘만 가지고 아이들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제 모국어잖아요. 그런 때는요. 그래서 모국어가 이제 대화로서 아이하고 계속 소통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하나 둘 쌓이면 굉장히 아이들이 빠르게 습득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세월에 뭐 이렇게 조금 한심하다는 그런 표정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이에게 지운 적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 두 개라도 아이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으면 뿌듯하게 여러분의 어떤 다이어리에다가 동그라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은요, 무조건이라는 말을, 우리 아이의 언어력을 망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일관성을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시게 되면은요, 아이 목소리를 낼 그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박탈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도 아이의 감정이 있고,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가 그냥 부모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아이의 언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언어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러나게끔 잘 경청을 하시기보다는 무조건 해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지나친 일관성을 아이에게 강요를 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일관성 아래에서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창의성이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둘째가 더 창의적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집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옛날에 이웃들이라든지 잘 보십시오. 아마도 이제 막내가 뭔가 좀 자신만의 일을 찾아서 뭔가 성공을 하고 그런 가정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도 첫째에게는 지나친 일관성을 많이 강조하시다가 둘째, 셋째 되면서 부모님들이 에라 모르겠다 약간 아이들을 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둘째나 셋째 아이에게서 더 콘텐츠 전문성이 깊어져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의 언어력을 막는 언어는요,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무슨 말이 많니? 엄마 말만 좀 들으면 될 텐데. 이것도 역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표정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라는 것에는 사실은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진짜 엄마 말만 들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솔직히 그 학교가 하는 말만 들어도 된다? 라는 것에도 저는 그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어느 한 사람만, 그 사람의 말만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개선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언어로서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아이들이 좀 비교도 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너무 부모님의 말만 듣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각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오히려 너무나 지나치게 의존성을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키우게 되면은요, 정말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에 굉장한 불편함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을 또 제가 수많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의 언어력이 있어야지 사회에 나가서 혹은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에는 이제 대학 커리큘럼도 많이 변화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타인과 이제 교류하고 예, 논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많아진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시험 공부만 열심히 시키다가 갑자기 대학에 가버려가지고 그런 수업을 시키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미처 이렇게 정리해 보거나 표현해 본 적이 없는데 맨날 누구 말만 들으면 된다고 해서 그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조금 저는 의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일을 창업을 하건, 예, 남이 세워놓은 일에 함께 동역자로 들어가건, 예, 어쨌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이 사고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고 타인과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 하는 그런 인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각광받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이제 한국의 어떤 유교 문화라든지 예, 가부장제 문화에서 너무 이게 부모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예,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좀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하지 않았나. 예, 우리 성인들의 어린 시절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생각을 나누는 거를 좋아하는데 질문 항상 어려우시죠?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는 직업을 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받았던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문화, 교육 문화,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 아이의 언어력을 좀 억압하는 부모의 이제 3가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